안녕하세요. 제 채널은 누구나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서 공시학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테린이 아빠입니다. 영상 속의 내용들은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자료인물로 찾아보시면 되고요.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페스와 금량이 감사보고서 적정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안에 파고 들어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야, 이게 이 정도로 이제 타격을 받았구나, 또는 이런 이슈들이 있구나 라고 이제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네페스 감사보고 지연 제출하고 나서 감사보고서가 이제 26일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보고서가 이제 덩달아 나왔는데, 여기 이제 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뭘 보고 있냐면 연결재무제표 주석을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추정했던 거는 네페스 라회 관련해서 이게 이제 3분기와 비교했을 때 4분기 때 엄청나게 평가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심지어 이제 3분기 때 연결 재무제표의 주석에서는 이 네페스 라회의 자산이 2,800억, 부채가 한 3,700억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자산은 1,900억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4분기 만에 지금 자산이 거의 1,000개가 지금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1,000개 날아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매출을 보게 되는데, 자, 이게 1, 2, 3, 4분기 누적 합산이에요. 326억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3분기까지는 네페스 라웨 매출이 300억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4분기 때 매출이 26억 정도밖에 못했다. 26억밖에 못했다는 건데, 이 네페스 라웨의 적자가 끊어지지 않는 이상 네페스의 2024년도도 이 자본 총계가 또 쪼그라들 수 있는 어떤 이슈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이 회사의 단점이고, 그러면은 뭐 LB세미콘이나 이런 쪽은 계속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되는데, 지금 네페스는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다 보니까 향후 이제 12인치 관련된 시장이 또 열리게 되면은, 더 이제 확산이 되게 되면 그 시장에서 네페스가 기계 설비를 사면서 투자하면서 이렇게 뭐 수주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 종속기업 때문에 이게 가능하겠느냐, 그런 의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평가 손실이 4분기 때 이렇게 갑작스럽게 반영하는 거는 회계감사인들 때문이고, 회계감사인이 올해 이제 대손 충당금에 대한 이슈가 감사의 어떤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실적이 안 나오고 있는 경우에 평가 손실을 먹여버린 겁니다. 지금 자본 잠식이 지금 840억에서 지금 1167억 원으로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뭐 자본 잠식인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해소를 할 거냐, 이 회사가 이 관건인데, 사실 4분기 매출이 26억 나와 있는 상황에서 뭐 제가 뭐 어떻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기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금량도 이제 감사보고서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제 금량의 감사보고서를 보게 되면 그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통은 다 미기재거든요. 그럼 무슨 내용인가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감사보고서가 있어요. 사업보고서에 가서 보면 첨부 선택에서 이 감사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감사보고서의 핵심 감사사항 또는 감사 의견의 근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근거에서 보게 되면은 밑에 이제 계속기업 관련해서 불확실성하다, 재무제표에서 주석 40일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라, 그리고 40일에 기술대한 바와 같이 우리는 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불확실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근데 이 계속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은 회사의 현금이 말라갈 거에 대한 걱정인 거죠. 그 걱정이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해서 결국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이 회사가 자금 조달을 지금 현재 불러놓은 건 없으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계속 기업에 대해서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고, 이게 지금 맨 밑으로 주석 41이라 돼 있잖아요. 이걸 쭉 내려가서 보면 재밌는 것들이 많이 적혀 있어요. 여기 이제 이 주석에서 쭉 내려가서 보게 되면, 자, 이게 41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뭐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으면서 불확실성을 되어 있는데, 상기 계속기업으로 존속 능력에 대한 유의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회사는 지속적인 투자 유치, 뭐 어떤 자금 조달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주주 대상인지 3자 배정 유상증자인지 전환사채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걸 하면서 가장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대표이사의 보유 지분 처분
또는 이를 담보로 한 자금 조달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거는 그냥 단순 계획이 아니고 여기 위에 가면은 더 있습니다. 보고기간 후의 사건은 이제 그 12월 작년 말 기준에 말 이후에 이제 감사인이 봤을 때 너네 계속 기업 가치가 문제가 있으니까 너네 이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회신 안 주면은 나 이거 계속 기업 가정 때문에 감사 의견에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내용이 나왔으니 지금 이 회사가 이제 대표이사가 해당 자금을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금량에 대한 지분을 담보로 차입해서 이 차입금 전액을 금량의 운영 및 투자 자금으로 조달하겠다라고 하는 약정서를 이 3일 회계법인에 제출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러한 주석들이 들어가면서 최대주주가 자금 조달을 본인 돈 집어넣어가지고 회사를 어떻게 케어하는데 이게 아마 차일피일 미룰 수는 없고 올해 중으로 해야 돼요. 올해 중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두 가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데 추가적인 자금 조달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거예요. 추가적인 자금 조달과 대표이사가 이 지분을 담보로 팔고 나서 더 싸게 이제 유상증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최대주주는 담보로 주식을 이제 담보로 이제 대출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유상증자를 들어가든지 뭐 신주 배정 유상증자를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또 나타나야 된다. 이제 이러한 불확실성이 이 회사가 내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지 않으면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내년 감사 의견에서도 지적사항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은.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올해 중으로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이 자금 조달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게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해소는 대표이사가 본인이 이제 지분 담보로 해가지고 차입금 전액을 이제 회사에다가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약정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회사가 지금 감사 의견에 문제가 없었던 거 아니냐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쨌든 간에 올해 중으로 뭐 실적이 나든지 뭔가 되든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내년 감사 의견에도 또 똑같은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 보고서를 보면 여기 이제 그 감사 의견과 관련 없는 계속 기업 존속 불확실성 여부 이런 것들을 내용을 잘 체크해 봐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이 독립된 감사의 감사 보고서에서 여기 위에서 감사 의견과 계속 기업 관련된 불확실성 그리고 이 핵심 감사 사항들이 있어요. 핵심 감사 사항들도 간단히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주석에 이제 어떤 내용을 기재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 주석에 가서 보면 뭐 우리가 돈을 차입을 해가지고 돈을 집어넣겠다 하건 이런 약정들 그리고 보고기간 후 사건 이거는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는 의견이 이제 나오기 좀 괜찮은 의견이 나오기 힘들었을 것 같다는 추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기간 후에 이런 일들이 있어서 멘징을 했기 때문에 이 회사가 금량이 여기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사유에 대한 거에는 일단 미해당인데 감사 의견과 관련 없는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기재 여부가 기재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페스 라회에 대한 평가 손실과 자본 총계의 손실이 점점 커진다는 점 그리고 1, 2, 3분기까지는 매출이 300억이었는데 이게 4분기 때 매출이 26억으로 너무 안 나오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 리스크 요인이고 앞으로 과연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있는 거고 금량도 지금 이번에 자금 조달이랑 이 최대주주가 돈을 회사에 어떻게 넣을 건지 또는 그 이외의 자금 조달 예를 들어 주주를 대상으로 또 자금 조달할 계획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좀 드러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두 개 다 보니까 그냥 좀 피하고 싶은 기업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